모성간호입니다, 여러분. 자, 모성간호 부분에서는 지금 우선은 여성 생식기, 해부생리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해부생리. 자, 그럼 여성의 생식기에서 우리가 항상 바깥에 있는 생식기 라고 할 수 있고 또 안쪽에 있는 생식기 두 개로 한번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생식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적지 않으셔도 돼요. 밑에 있으니까. 그냥 어떤 겁니까? 이거 외생식기라는 거는 그냥 바깥에 우리가 보이는 생식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요도, 질 요런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생식기니까 질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요 입구에 처녀막이라는 게 있겠죠. 그럼 이때 이 처녀막은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바깥에 있는 생식기예요. 우리는 이게 안쪽에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처녀막은 바깥에 있는 생식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처녀막을 요즘에는 처녀막 이렇게 안 하고요. 조금 말에서 이게 처녀 뭐 이런 말 자체가 조금 이제 좀 언어 자체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 성적인 뭐라 그러지 처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요 이름을 요즘에는 질, 입구, 주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그 같은 말이지 뭐. 그래서 질, 입구, 주름이라고도 하는데 이 처녀막은 결론적으로 바깥에 있는 생식기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귀에서도 어떤 거 있었어요? 귀에서도 바깥의 귀, 그 다음에 외이, 가운데 귀, 중이 이렇게 있을 때 바깥에 있는 귀에 속하는 부분인데 외이와 중이를 구별 짓는 막을 뭐라고 했었습니까? 고막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처녀막, 질, 입구, 주름도 얘도 어떤 거다? 경계 짓는 막이에요. 그래서 밑에 디귿에 보시면 처녀막은 바깥에 있는 생식기와 안에 있는 생식기를 구별해주는 경계가 되는 막, 그 막을 처녀막 또는 질, 입구, 주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얘는 어디에 속한다? 외생식기에 속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바깥에 있는 생식기는 이렇게 생겼고 뭐 안에 여 주변에도 뭐 대음순, 소음순부터 여러 개가 있지만 이 외생식기를 절대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외생식기와 내생식기 이거를 물어볼 건데 어떤 것만 알면 된다? 내생식기. 그것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생식기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생식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있는 생식기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딱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4가지만 땡실하게 외워놔. 그 외에 4가지에 들어가지 않는 거는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겠다? 외생식기에 넣겠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생식기에 가장 입구 쪽에 질이라는 거. 요 질을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외생식기에 질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얘가 외생식기다 생각하기 쉬운데 요 질은 요 입구만 말한 거예요. 질구멍. 그 구멍만 바깥에 있는 거고요. 질이라는 거는 안에 터널처럼 동굴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결론은 질은 내 생식기에 들어갑니다. 되셨습니까? 요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질을 따라 들어가면 안에 여기에 표주박 모양처럼 생긴 요 부분 나타나는 부분을 자궁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자궁과 연결되어 있는 여기 고무장갑 낀 손같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 2개의 요 부분을 뭐라고 한다? 나팔관 또는 난관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여기 아몬드 모양의 2개의 동글동글한 게 있죠. 이 부분이 난소라는 거죠. 결론만 얘기하면 내생식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난소, 난관, 자궁, 질. 자, 요 4가지가 내생식기다. 외워두셔요. 그래서 내생식기 하면은 난소, 난관, 자궁, 질 이렇게 4가지라는 거. 처녀막은 외생식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그것만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식기에서 여성의 생식기가 있고 남성의 생식기가 있을 때 조금은 차이점을 하나만 조금은 보면요. 여성의 생식기에서 우선은 정자, 난자
정자가 있어야지만 남녀 정자 난자가 있어야지만 수정이 되고 임신이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호르몬이 나오고 난자 정자를 만드는 곳이 어딥니까 하면은 남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고환이라는 게 있지. 음낭 안에 고환. 그죠? 이 고환. 그래서 고환이 음낭 안에 요렇게 있다면 요 위에 여러분 꽃갈 모자 쓴 것처럼 하나가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 게 있죠. 회장님 옆에 누가 있어? 부회장. 반장 옆에 누가 있어? 부반장. 그죠? 그것처럼 여기 고환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 부고환. 부고환. 신장 위에 딱 붙어 있는 거 뭐라고 한다? 부신. 갑상선에 딱 붙어 있는 거 뭐라고 해요? 부갑상선 이란 것처럼 부자가 붙어버리면 부속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환 위에 여기 부고환이 붙어 있는데 요 고환이 하는 일이 여성의 어디에 속한다? 난소의 기능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기능 자체가. 그럼 어떤 일을 합니까? 하는 게 밑에 표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표에서 보시면 남성에게 있어서 이때 성선이라는 건 여러분 뭐를 하는 거다? 성호르몬이 나오는 곳, 성호르몬이 나오는 곳을 성선이라고 하겠죠. 내분비라는 뜻이죠. 호르몬이 나오는 곳이니까. 그럼 그 호르몬이 성호르몬이 나오는 게 남성에게서 고환이 있다면 여성에게서는 난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고환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정자를 만드는 일을 하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고환하면은 정자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끝까지. 자, 고환은 정자를 만들지만 아직 그 정자가 어리버리해. 아직은 피렘이야. 너무 아직은 크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했어. 그럼 이 고안에 있는 정자를 만든 정자를요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보낸다? 부고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부고안에서는 뭐를 한다? 정자를 트레이닝 시키는 거죠. 성숙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부고안은 정자를 만들고 부고안은 정자를 성숙시키는 곳 되셨습니까? 정자를 만드는 곳은 고환, 성숙시키는 곳은 부고환입니다. 그렇게 두 가지 구별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고환은 정자도 만들고 또 무슨 일을 한다?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러니까 성선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자는 호르몬이 나오는 셈 그것이거든요. 그럼 호르몬, 남성 호르몬 어떤 거 나옵니까? 테스토스테론. 테스토스테론. 그래서 남성의 2차 성징을 나타내는 게 어떤 호르몬이냐 하면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인 거죠. 테스토스테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시라고 하는 그 우리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절제를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절제해서 네네네네 뭐 맘맘맘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남성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죠. 분비가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남성이 고환이 있다면 여성에게 뭐가 있다? 난소가 있겠죠. 자, 그럼 이 난소는 어떤 일을 합니까? 하면은 이 난소에서는 호르몬을 만들죠. 그죠? 호르몬을 분비해요. 고환도 테스토스테론을 만들듯이 난소도 호르몬을 만들 겁니다. 또 하나 무슨 일을 합니까? 고환이 정자를 만들었다면 난소는 뭘 만든다? 난자를 만들겠죠. 난자를 만들 거예요. 난자를. 그 난자를 만들어서 매달 하나씩 뿅 하고 복강 안으로 뿜어내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배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란이 됐다는 말은 만들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난자를 만든다 하는 말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 자, 그 다음에 이때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랬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입니까?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호르몬은 첫 번째가 난소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있다. 자, 에스트로겐. 자, 에스트로겐 하면은 여성의 2차 성징이에요.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내 이쁜 거, 가슴 나오고 볼륨 있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에스트로겐. 그냥 예쁘게
미스인 사람들이 그죠? 내 미모에 더 신경 쓰잖아요.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얘는 임신을 잘 지속해서 안에 품고 있는 나의 태아를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건강하게 출산하도록 준비하는 거. 그거는 엄마의 마음이니까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간에 난소에서는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남성의 고환에 해당하는 여성의 생식기가 어디냐 이래 말하면 난소라고 하셔야 됩니다. 짝꿍이 그렇게 매칭이 됩니다. 봐주실 것.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뒷페이지에서 언급을 같이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성의 생식기 중에서 내부에 있는 생식기 그랬을 때 뭐가 들어갔습니까? 질, 그죠? 내 생식기에. 그 다음에 자궁, 그리고 난소, 그리고 나팔관, 난관. 이 네 가지가 들어가니까 이 네 가지가 내 생식기에서 특징,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 그리고 임신하면 이 내부 생식기에서 어떤 변화가 있냐 하는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한번 잘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질이라는 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내부 생식기 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내부 생식기입니다. 근데 이 질은요, 안에 우리가 질 분비물이 어떤 성향을 띠고 있냐면요,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 분비물이 약간 시큼하다고, 산성을 띠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 산성을 띈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면은 질 안에는요, 유산간균이라는 게 존재해요. 외우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뜻만 보세요. 도델라인 간균인데 뭐 중요하진 않아. 유산간균이 존재한댔어요. 그럼 유산이 들어갔으니까 유산균 떠오르면서 뭐가 떠올라? 알칼리가 아니라 산성이 떠오르죠. 질의 분비물은, 질 내용물은 산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성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균이 존재한댔는데 더러워요. 이런 균이 왜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가 여성의 질에는 늘 붙어 있는 균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상적으로 붙어 있는 균입니다. 정상적으로. 그리고 얘는 나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좋은 유익한 일을 많이 해요. 어떤 균이냐면요, 이게 산성을 띠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는 해를 안 줘. 해를 안 주는데 산성이니까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분비물이 산성이다 보니까 균을 좀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피클 같은 거 만든다든지 장아찌 만들 때 새콤하게 만들잖아요. 식초 같은 거 넣고.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침입을 막아주는 유익한 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균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 세정제 같은 걸로 여성 중에서 이거를 너무 뽀독뽀독 내부까지 해가지고 막 질을 씻었어. 그러면은 이 유산간균도 좀 없어지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 세정제를 크게 자주 많이 쓰는 거를 권장하지 않아요. 유산간균이라는 유익한 균이 존재하니까.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질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했을 때 뭐 외우지 않아도 이해되시겠죠? 성교기관, 그 다음에 월경 배출 통로, 생리가 나오는 곳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됩니까? 모성이니까 분만시 산도의 역할을 하는 거. 산도, 출산의 길, 아기가 나오는 길의 역할을 하는 게 질이다. 그래서 산도 하면은 질 떠올리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질에서 임신을 하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자, 질이 임신을 하면, 자, 한번 위에 볼게요. 임신을 하면 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변화입니다. 자, 먼저 질은 아기를 가지게 되면 굉장히 그 질 부분이 어떻게 된다? 부드러워져요. 부드럽고 유연해집니다. 부드럽고 유연해져. 산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준비를 이제 조금씩 하는 거죠. 기초를 다지는 거죠. 부드럽고 유연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질 안에가 우선은 태아가 생겼으니까 혈액 공급이 많이 되겠죠. 왜? 태아한테도 피를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가지면 임신을 하면 혈액 공급이 많아져. 혈액 공급이 많아지니까 질 안에 점막이란 게 질 내부의 부분을 말하는 거죠. 질 내부가 색깔이요. 피가 그쪽으로 혈액이 많이 분포가 돼서요. 그쪽이 색깔이 자주 색깔로 돼요. 자주 색깔로. 질 안의 부분이 혈액의 분포로 질이 자주 색깔로 돼요. 자주 색깔로. 꼭 무슨 색깔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색, 고구마 있죠. 그런 색깔처럼 자주색으로 된다고. 피가 많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분포가. 그래서 질 안에가 임신했을 때 자주 색깔로 변하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체드윅 징후라고 합니다. 체드윅 징후. 자, 질이 어떻게 변한 거라고요? 차주 색깔로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질이 차주 색깔로 변해서 체드윅 징후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임신했을 때 체드윅 징후는 어디에 변하다? 질의 변하다. 질이 차주 색깔로 변했다. 되셨어요? 임신의 변화. 첫 번째.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 질에는 분비물의 양이 많아집니다. 이거는 정상이야. 그래서 분비물이 증가합니다. 분비물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질은 아까 조금 전에 또 산성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임신을 하면요. 그 산성이 좀 약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약산성이 된다고요. 보통 때는 임신 전에는 완전한 산성이라면 임신을 하고 나면 산성의 성격이 약간은 약해진다고. 그러면 산성의 성격이 약해지면 아까 이물질이나 균이 들어왔을 때 산성이 막아주는 일을 하는데 산성이 약해지니까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질염 같은 게 발생을 잘하는 거예요. 질염 발생이 높아요. 그 대표적인 인부에게서 많은 질염이 무슨 질염입니까? 모닐리아 질염이라는 게 있죠. 모닐리아 질염. 이거는 인부에게서 가장 많이 빈발하는 질염이다 라고 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결론. 자, 우리 질이라는 거는 내부 생식기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보통 때는 유산 강균이 존재해서 질에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를 침입을 막아주는 유익한 균이다. 그리고 질은 산도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임신을 하면 아기 태아한테도 피가 많이 가야 되니까 우리 몸에, 인부의 몸에서 혈액이 엄청 많이 증가해서요. 질의 내부가 색깔이 피가 많이 가서 붉으스름하게 돼서 차주 색깔로 변했다. 그런 현상을 체드윅 징후라고 하더라. 그리고 임신을 하면 분비물도 많아지고 산성이 약간 약해지면서 질염이 잘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질염이 뭐더라? 모닐리아 질염이더라. 되셨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그 여러분 모닐리아 질염 하면은 인부에게서 많이 생기고 여기 질염 이 곰팡이균이 여기 질 입구에 붙어 있을 때 태아가 나올 때 어디에 들어갔어요? 이 곰팡이균이 아기 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모닐리아 질염으로 인해서 아기가 뭐가 생긴다? 아구창이 생긴다 하는 거 있죠. 모닐리아 질염은 아기한테 아구창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엄마가 임질에 걸렸을 때는 그 임질균이 아기 어디 들어갔다? 눈에 들어가서 임균성 안염을 유발하고 기억납니까? 같이 매칭을 좀 하십니다.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 생식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요. 자궁이라는 부분 한번 볼게요. 밑에 3번 자궁입니다. 자, 자궁은 여러분 산도의 역할을 하는 게 질이라고 했다면 자궁은 그 빈 공간에 태아가 자라는 장소예요. 여기 안에서 태아가 자란다고요. 태아가 자랄 수 있다는 말은 그 안이 어떻게 되어 있다? 비어 있거든. 그래서 옆에다 적어두세요. 그 자궁의 공간은요. 속이 비어 있어. 그리고 두꺼운 쫀득쫀득한 근육으로 된 장기예요.
속이 비어있는 두꺼운 근육으로 된 장기고요. 모양은 약간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표주방 모양을 하고 있죠. 표주방 모양을 하고 있다.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자궁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자, 자궁의 앞모습을요, 여기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예요. 얘는 앞에서 봤을 때 질로 들어갔을 때 자궁의 공간이 요 공간이 자궁이거든요. 요 공간이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역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 표주방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요 옆면에서 한번 볼까요? 측면에서 본 거야. 자, 측면에서 봤어요. 옆에서 사이드에서 봤을 때는 이 자궁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자궁이 여기가 자궁이거든요. 자궁인데 자궁 앞에 뭐가 있냐면 방광이 있어요. 자궁 앞에 방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궁 뒤에 뭐가 있다? 질이 있어요. 질이 있어요. 아니, 죄송해요. 자궁 뒤에 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궁이 있고 앞에는 방광이 있고요. 방광이 있고요. 또 여기 끝에 보면은 자궁 뒤에 뭐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자궁은 어디에 있다? 방광 뒤에 있고 그리고 직장 앞에 있죠. 직장 앞에 있죠. 그러니까 중간에 자궁은 방광과 직장 사이에 끼어 있다고. 자, 이 위치상의 문제로, 위치상의 특징으로 나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겠지만 자궁이 커지면서 태아가 자라니까 이 자궁이 커지겠죠. 커지면서 앞에 있는 뭘 누를까? 방광을 꾹꾹 누르는 거지. 그럼 방광이 꾹꾹 누르니까 방광에는 소변이 차 있는데 앞에 있는 방광을 꾹꾹 누르니까 어때? 소변이 자꾸 마렵죠.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돼. 빈뇨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덩 창고 직장을 꾹꾹 누르잖아.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도 누르지만 직장도 누르겠죠. 꾹꾹 눌러. 그러면 변이 자주 나옵니까? 아니요. 변이를 별로 못 느껴요. 직장이라는 거는 변이 모이는 창고고 여기에서는 변이 마려워 하고 느끼는 건데 그 부분을 꾹 눌러버리니까는 변이 마렵다는 걸 잘 못 느껴서 무슨 일이 생긴다? 변비가 생기는 거죠. 변비. 그래서 자궁의 위치가 어디 있다? 방광과 직장 사이에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자궁은 원래는 주먹만한 크기였는데 아기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축구공만큼 커지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임신 시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생식기가 어디냐 이래 말하면 가장 큰 변화는 자궁이에요. 크기부터가 완전히 주먹만큼 했던 게 축구공만큼 커지는 거니까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곳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자궁은 태아가 자라는 장소다 하는 거. 자, 그러면 이때 자궁이 임신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자, 그래서 자궁으로 쭉 들어왔을 때 자궁의 입구를 뭐라고 한다? 자궁경부라고 하겠습니다. 경부. 그리고 들어왔어. 입구를 들어왔어. 입구를 들어오면 요 안에 공간 있죠. 요 안에 공간은 자궁의 몸체다. 몸통에 해당한다. 그래서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궁의 체부라고 하겠습니다. 뭐 외울 건 없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궁의 체부. 자, 그 다음에 체부를 쭉 몸통 위로 올라오면은 자궁에서 여기 윗부분은 약간 어때요? 넓적하니 펑퍼짐하게 생겼죠. 펑퍼짐한 이 부분은 자궁에서도 가장 앞부분, 윗부분이 되겠죠. 윗부분이고 자궁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자궁저부라고 하겠습니다. 저부.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자궁이 이런 모양으로 역삼각형 모양으로 있다면 요 입구를 뭐라고 한다? 경부. 그리고 몸통 부분을 뭐라고 한다? 체부. 그리고 여기 펑퍼짐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저부. 이렇게 부르겠다고요.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임신했을 때 자궁의 변화를 한번 보면은요. 자, 여기에서 말했던 자궁의 저부 있죠. 가장 펑퍼짐한 이 부분.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임신했을 때 여기 한 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이 위로 자궁의 가장 윗부분이니까 올라오겠죠. 왜? 태아가 여기 안에서 커야 되니까. 그리고 이 자궁이 주먹만큼이었던 게 축구공만큼 커진댔으니까 이 저부가 점점 올라올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자, 여기 배꼽이 있었는데요. 자, 임신했을 때 점점 주수예요. 그래서 주수로 쭉쭉쭉쭉쭉 올라오면은 여기 36주가 되었을 때 36주는 한 달을 4주라고 생각한다면 9개월이죠. 9개월이 되었을 때요. 어디까지 올라온다? 검상돌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자궁 저부가 여기 파란색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그냥 명치 있는 데까지 가장 높이 올라오는 이 부분이 언제 이렇게 저부가 올라오냐면 임신 36주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보기에서 자궁 저부가 가장 높이 올라오는 시기가 언제냐? 그만큼 자궁이 이빨 커졌다는 거죠. 최고 절정까지 커졌다는 거죠. 그거는 36주예요. 개월로 한다면 9개월이에요. 검상돌기까지 올라올 겁니다. 자, 그러면 10개월까지 태아가 안에서 품고 있어야 되는데 10개월 때까지 더 올라오는 거 아니고 9개월입니까? 네, 9개월이에요. 그럼 9개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조금씩 내려와요. 올라갔던 게 조금씩 내려온다고. 그래서 여기 빨간색 그림을 보시면 아까 파란색이 36주까지로 올라갔었는데 4주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왜 내려와야 돼요? 이제 분만이 되려면 태아가 밑으로 하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워밍업을 하면서 하강이 돼야 되니까 서서히.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36주까지 클라이막스로 자궁 저부가 가장 높게 올라오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내려올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궁의 입구.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입구가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느슨하면서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느낌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귓볼을 만지는 느낌처럼 부드러워진대요. 자궁의 입구가. 그래서 임신을 했을 때 자궁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는 거. 폭신폭신하면서 부드러워지는 이런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어쨌든 간에 느낌이 부드러우면 좋잖아. 느낌이 부드러워서 굿이다. 굿될 징후. 부드러워서 굿이다. 굿될 징후예요. 이때 거꾸로 하셔가지고 질이 부드러워서 굿이다 이러면 안 돼요. 질은 차주색으로 변했어. 체드윅 징후. 자궁은 부드러워져서 굿될 징후. 되셨습니까? 구별하실 거. 굿될 징후는 자궁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 다음에 체드윅 징후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였다? 질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태아 쪽으로 외부 질염도 잘 생긴다 그랬잖아요. 모닐리아 질염도 생긴다며 곰팡이균 같은 것도 막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균이 못 들어가도록 신이 만들기를 자궁의 입구 있죠. 자궁의 입구, 요 입구 부분에 어떻게 성벽처럼 바리케이트를 딱 칠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이렇게 딱 바리케이트를 쳐서 안에 못 들어오게 딱 막아줄 거라고. 그러면 임신했는 동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침입자가 내부 생식기 자궁까지는 영향을 못 줘서 태아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성벽을 딱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아기가 출산할 때가 되면 태아가 출산할 때가 되면 이 성벽이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분만 때가 다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긴다? 여기 성벽 쌓으려고 바리케이트 쳤던 게 쭉 떨어지는 거지. 자궁 입구가 열리면서 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붙어있던 게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붙어있던 게 떨어지니까 살점도 좀 뜯기겠죠. 그러니까 피도 나고 그리고 여기 성벽 쌓는다고 바리케이트 쳤던 내용물 있죠. 그런 게 피와 함께 쓱 나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이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따 나오겠지만 이슬이 비쳤다 이 말은 안에 바리케이트가
뜯어졌고 자궁 입구가 열리면서 바리케이트 쳤던 성벽이 뜯어졌구나. 아, 분만이 24시간 안에 일어나겠구나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자궁 입구에 점액 플러그, 말이 어려운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점액 플러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이물질이 못 들어가도록 성벽으로 바리케이트를 딱 쳤다고 생각해. 그래서 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만 때가 다 되면 자궁 입구가 쓱 열리면서 바리케이트 쳤던 살점도 뜯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이슬이라는 거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막 세부적으로 심오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난소가 되겠죠. 난소.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난소는 남성에게 있어서 어디에 해당한다? 고환에 해당하는 여성의 생식기고, 얘는 어디 있어요? 왼쪽, 오른쪽에 한 개씩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난자가 매월 하나씩 만들어진 게 복강. 복강이라는 거는 배 안에 빈 공간에 하나씩 뿅 나오는 거죠. 뿅 나오는 거. 난자에서 만들어진 게. 그걸 뭐라고 한다? 배란. 그리고 또 호르몬을 만들기 때문에 내분비 작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기초체온법 기억납니까, 여러분? 기초체온법. 자, 기초체온법이 피임법에 들어갔던 거 기억나죠? 그럼 이 기초체온법은 어떤 현상이 있었어요? 이른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베개에서 머리를 떼지 않았을 때 얼마 동안, 며칠 동안에 체온이 약간 올라가 있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체온이 약간 올라가 있다는 말은 어떤 뜻이라 그랬죠? 꼭 아셔야 됩니다. 배란이 끝났음을 의미한다는 거. 배란이 끝났다 하는 거를 말씀드린다는 거. 이게 기초체온법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것도 한번 연상하시고. 그리고 난소는 호르몬을 만든다 그랬는데 호르몬 어떤 거? 난포 호르몬이라고 했어요. 아까 난포 호르몬이란 단어 없었는데요. 이 난포 호르몬을 일명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에스트로겐.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다른 이름으로 난포 호르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했죠. 프로게스테론,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 그 호르몬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황체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체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을 말합니다. 같은 이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호르몬을 만드는 게 난소다. 그래서 난소는 호르몬도 만들고 난자도 만들고, 됐죠? 그게 난소라는 거 봐주세요. 자, 그러면 이때 호르몬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호르몬 하면 우리가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있었죠. 자, 여러분 하나만 여기 참고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여성의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가 배란이 되고 났어요. 난자가 뿅 나왔어요. 그래서 시기를 그냥 한번 나눠본다면 배란 후라는 시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란이 됐는데 만약에 정자가 안 들어왔어요. 정자가 안 들어왔어. 들어왔다면 임신이 됐겠지만 정자가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생리하겠죠. 안에 찌꺼기들이 쫙 다 나오죠. 그래서 배란이 되고 나서도 만약에 문제가 수정이 안 된다면 생리를 하겠지. 월경기. 그리고 생리 끝나고 얼마 뒤에 다음 예정일 14일 때 그때 뭐가 되죠? 배란이 되는데 그 전 시기를 배란전기라고 하겠죠. 배란전. 그리고 배란 됐어. 그런데 정자 안 들어왔어. 생리해. 그리고 또 배란전. 그리고 또 배란됐어. 안 들어왔어? 생리해. 그래서 우리 사이클을 진다면 이렇게 배란전, 배란 후, 월경기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성 호르몬의 변화에서 생각해봐요. 배란이 됐다는 말은 아기를 준비하는 거죠. 엄마로서. 그죠? 그럼 이때 아까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 있었는데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이 뭐였습니까? 프로게스테론이거든. 그럼 배란이 되고 나면
어떤 호르몬이 더 분비가 많이 된다? 이제 아기를 준비해야 되니까, 배란이 됐으니까, 정자 들어오면 아기 만들어야 되니까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이 큰 일을 더 많이 해요. 역할이 더 많다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의 분비가 조금 더 많아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배란이 되고 나서는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다가 준비를 했는데 안 나왔어. 정자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생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생리 시기 때는 우리 모든 컨디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호르몬, 자, 생리를 하면 모든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나 이 두 개가 호르몬이 전부 다 컨디션 난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떨어져요. 생리를 할 때는 에스트로겐도 떨어지고 프로게스테론도 하강한다는 거, 떨어져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어느 시기쯤 되면은 화장도 좀 잘 먹고 자기 보통 때보다 조금 뽀사시하게 화장도 잘 먹고 좀 피부도 좀 예쁘고 좀 그럴 때 있지. 늘 그런가? 이쁠 때 있죠. 그럼 그런 시기는 배란이 되기 전 단계다 생각하세요. 배란 전에는 화장도 좀 잘 먹고 좀 더 뽀사시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배란 전에는 우리가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 우리 예쁘게 하는 호르몬 에스트로겐. 그래서 배란 전에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조금 더 많아요. 자, 그러다가 배란이 됐어요. 배란이 되면 엄마의 마음을 가진 호르몬이 더 나와야 되겠죠? 프로게스테론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러다가 정자가 안 들어왔어. 그러면 생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전부 다 떨어진다고요. 그러다가 또 배란 전 단계 때는, 아직 배란 안 됐을 때는 내가 정말 예쁘게 나의 미스인 사람들의 특징이죠. 에스트로겐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이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해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